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희 아차가와 채널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브랜드의 차량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는 경량 스포츠카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로터스입니다. 로터스가 하반기에 국내 정식 출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도 하시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형 SUV 로터스가 처음으로 출시한 전기차죠. 엘레트라를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로터스의 엘레트라 S가 지금 옆에 서 있는 트림에 해당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시를 할 때부터 포르쉐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온 포르쉐의 대항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봤을 때 일단 럭셔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철철 흐르는 외관인데요. 인상 자체는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우루스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안 보고 언뜻 보면 우루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쪽에 약간 각이 지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 자체의 어떤 느낌 자체가 우루스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 차의 좀 특징을 저도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보자마자 든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굉장히 큰 차라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또 앞부분은 이렇게 낮다고 해야 될까요? 스포츠카처럼 낮게 보이는 형상이어서 훨씬 더 이 차가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만든 차구나 하는 느낌이 잘 느껴지긴 합니다. 일단 헤드램프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죠. 약간 위쪽으로 솟아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 살짝 두 줄이에요. 앞쪽에도 이렇게 있지만 뒤쪽에도 조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뚫린 구간으로 매트리스 LED 헤드라이트가 분리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디자인을 좀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확실히 공기 저항을 낮추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점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 아래쪽이 뚫린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이쪽 아래쪽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커다란 흡입구가 있고요. 이쪽으로 빨아들인 공기를 여기로 배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량의 다운포스를 도와주는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했던 그 설계는 페라리 그때 F8 리뷰를 해드렸을 때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옆쪽으로도 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흡입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액티브 프론트 그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에 열을 식히는 역할을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또 다운포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로터스 노란 엠블럼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보여서 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잘 보여도 괜찮다, 잘 보여도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특징은 라이다인 것 같아요. 위쪽을 보시면 전면부에 여기 있고요. 또 양쪽 측면부의 앞쪽은 여기에 마련되어 있어서 항상 사물이든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걸 도와주고 그 환경을 인식해서 더 나은 주행질감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측면부도 살펴볼게요. 이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브랜드마다 플래그십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는 라이다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4개나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현존하는 차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엘레트라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특별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LTS라는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피렐리사에서 엘레트라만을 위한 피제로 타이어를 만들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휠 사이즈 같은 경우는 22인치인데 국내에서는 22인치가 기본인 걸로 들어온다고 하고요. 원래는 20인치부터도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시면 23인치까지도 사이즈를 키워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엠블럼 색상이랑 또 브레이크 캘리퍼는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점도 저는 이 블랙의 바디 외장 컬러랑 예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차가 대형 SUV다 보니까 실제로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전장 같은 경우도 X6보다 굉장히 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의 전장 같은 경우는 5100mm가 넘는 굉장히 큰 크기고 전고는 1636mm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 차의 2열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그런 점들 또한 이 차가 다른 대비 경쟁 차종들과 경쟁을 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도어 핸들은 플러시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또 전기차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있는 차인데요. 가격은 380만 원이고요. 확실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큰 장점을 발휘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측면부 이쪽에도 에어덕트가 또 추가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역시도 휘라치 구간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솟아있어서 그런지 너무 멋진데요. 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속력에 따라서 시속 60km에 한 번, 또 120km에 더 높게 한 번 변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나 차량의 다운포스를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리어 스포일러 하면 여기를 보고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루프라인 같은 경우는 분할형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플로팅 루프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이어져 있는 형상이 대부분이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이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라이더의 자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분할형으로 들어가 있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굉장히 큰 이 에어덕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한 이 정도 되는 폭으로 여기가 뚫려 있고 뒤쪽으로 가는 휘라치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일자형으로 들어가 있는 리어 램프도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 자체가 이런 끝단과도 어느 정도 통일감이 다들 부여가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 눈에는 너무 예쁘게 보이네요. 아래쪽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디자인을 해뒀고요. 이 차가 전기차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 심심하다거나 밋밋함이 느껴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뒷모습 같아요. 트렁크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넓겠지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양옆으로 트여있는 폭도 굉장히 넓고 딱히 가로막고 있는 구간도 없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그제큐티브 4인승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기 때문에 여기가 격벽 구조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뒷열 폴딩이 안 되기 때문에 트렁크 적재 용량이 611리터가 나오고요. 5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688리터까지도 트렁크 용량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중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으로 차고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높이를 낮추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지금 2열에 탔는데 앉자마자 고급감이 엄청 확 느껴지는 2열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반짝이는 포인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눈앞에 앞시트 뒤쪽에 붙어있는 이 크롬 장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반짝반짝 빛나고 여기도 빛나고 여기도 빛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차는 럭셔리한 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크롬 소재 같은 건 다 영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재 이슈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가 또 하나의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감입니다. 차 자체의 앞뒤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 레그룸을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 앞쪽으로 주먹 3개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공간감이에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1열 시트가 심지어 맨 뒤로 밀려있는 수준의 상황이라서 그만큼 레그룸이 충분히 넉넉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클라인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클라인을 하게 된다면 이제 키가 크신 분이 타셨다고 하더라도 헤드룸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형 SUV 그 특성에 맞게 뒤쪽에 누가 타신다고 하더라도 공간감에 제약이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디자인 자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런 트림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 포인트들도 굉장히 럭셔리하고요.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개성이 있으면서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럭셔리한 실내입니다. 윈도우 여기 컨트롤 버튼 끝에 약간 손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포인트는 제가 제네시스에서 봤던 그 포인트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옆 라인을 살펴볼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뒤쪽 라인이 위쪽으로 치솟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앉았을 때 이렇게 뒤로 올라가는 모습, 밖에서 봤을 때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
안에서 봤을 때 개방감 자체는 조금은 줄어드는 방향이긴 하죠. 네, 이런 점은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봤을 때 개방감은 여기가 좀 막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위쪽을 보시면 아예 다 트여 있는 글라스 루프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선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투명으로, 불투명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 투명도의 단계가 무려 10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쪽 시트 버튼을 누르면요, 앞쪽에 있는 프론트 패신저 버튼을 누르면 시트 포지션에서 뭐 시트를 뒤로 밀고 앞으로 밀고 이런 조작을 이 터치패드 안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데 컵홀더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꽂히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점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형태로 마련이 돼 있고, 여기 소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알칸타라로 감싸 놓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상상하시는 거 그 이상 같아요. 진짜 넓어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깊냐면요, 팔꿈치 높이가 다 들어갈 정도로 엄청 깊어요. 엄청 깊고 넓고, 아래쪽에 C타입 2개 충전구 꽂을 수 있고, 2열에서도 뭔가를 담아 놓는다고 했을 때 완전히 넉넉하게 담으실 수 있는 정도의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별도로 수납 공간이 하나 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터치패드 안에서 공조화 관련한 버튼도 모두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터치 패널이 마련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 방식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송풍구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구간에는 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넣어주면서 예쁜 감성까지도 보태준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B필러 구간에도 송풍구가 추가로 마련이 돼 있고요. 제가 도어 트림 쪽을 보다가 그럼 도어 캐치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찾던 중에 여기 버튼을 발견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이건 뭘까 해서 이걸 당겨봤는데, 이거는 비상시로 잠겼을 때 열 수 있는 버튼이더라고요. 네, 이 버튼이든 아래쪽 버튼이든 둘 다 앞에서 키즈락을 걸었을 경우에는 열리지 않게끔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비상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또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로터스 엘레트라 1열에 탔는데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구간에서의 소재가 다 럭셔리한 소재로 둘러져 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조금 독특하네요. 약간 원형이라기보다는 일단 D컷 핸들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아래가 약간 이렇게 눌린 듯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포크 방식도 조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패들 시프트도 조금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제동 모드의 레벨을 높이고 낮추는 버튼이 패들 시프트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서 이 버튼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 같아요. 한번 누를 때 또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간편하겠죠. 주행을 하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야 되고 여기서 돌려야 되고 이런 것보다 쥐고 있는 핸들에서 바로 당기면 바뀐다는 점, 그런 점도 굉장히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쪽에 매립이 되어 있는 형태로 화면이 나오니까 보기에 좀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혹 이렇게 밖에 덧대져 있는 모니터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안에 내장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저렇게 정돈된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늘고 간결하게 들어가 있지만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좀 럭셔리하고 나름의 감성이 있어요. 보시면 아까 그 헤드램프에서 봤었던 빛세무늬 패턴 있죠? 그 패턴을 따라서 이 빛이 약간 반사되게 은은하게 보여지게끔 여기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이 과하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예쁘고 럭셔리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고, 송풍구에도 마찬가지 아까 둘러줬던 그 2열에서 봤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짐으로써 내부 감성을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 통일감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빛세무늬 패턴과도 어느 정도 어울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높이면 온도가 플러스가 되는 것 같고 낮추면 마이너스로 설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색상이 좀 변하죠? 이렇게 낮췄을 때 파랗게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풍량이나 구체적인 설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쪽 디스플레이 안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풍량이라든지 뭐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누르실 수가 있고요. 풍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위쪽으로 올린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게끔 조절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실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적응만 하면 굉장히 간편한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기어 방식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누르면 D단으로, 이렇게 하면 R단으로 놔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 2개, 또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고 원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잠궈서 막아 놓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캐프사의 오디오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캐프사 중에서도 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고출력, 그 중에서도 상위 트림에 해당하는 고출력 오디오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독특한 게 여기 계기판 디자인인 것 같아요. 납작한 얇고 긴 형태로 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차가 전기차기 때문에 따로 뭐 RPM 양을 설정할 일이 없어서 진짜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조수석에서도 바 형태로 조금은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로터스 엘레트라, 저는 실제로 이 차를 본 게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새로운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럭셔리한 포인트들, 근데 또 실용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지어진다는 점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 조만간 또 출고가 되고 또 1호 차주분이 탄생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어느 분이 이 차의 1호 차주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차들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